네, 퇴진 일정표를 제시해달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내일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긴급 회동을 했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3차 담화, 이 비박계를 향한 원포인트 담화였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비박 흔들기에 확실히 성공은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4월 퇴진 그리고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비박과 친박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죠. 이게 결론이 둘 중에 하나만 난다면은 사실상 비박도 탄핵을 포기하는 게 되는데요. 그 결론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4월 퇴진을 확실하게 답을 준다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호응한다든지 둘이면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호응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니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죠. 청와대에 답이 나왔든지 아니면은 야당에서 호응하는 둘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도 분위기는 지금 이제 탄핵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저께 3차 담화 발표 이후에요. 약간 그 반응이 약간 출렁거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예. 당장 나왔을 때는 비박이 상당히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가 예. 또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동안에 대해서 이 게이트에 대한 책임의식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불찰로 비롯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없다 해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역풍이 부는 분위기였었는데 예. 어제부터 흔들려가지고 지금 탄핵 전선에 좀 이상기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야 3당 대표가 잠시 뒤에 국회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오후 2시 반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탄핵안 처리 일정을 놓고 야당 간에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회동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합의가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오늘 야 3당이 모입니다. 지금 좀 이견이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합의가 모여가지고 뭐 도출될까요? 합의안을 도출한다. 지금 이 시간에 예. 특히 대통령의 담화가 있은 지 지금 한 이틀 지났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될 지금까지 것 뭐 같다. 거국내가 총리도 안 되고 뭐 아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야당끼리 서로 어떤 정치적 그 입장이 전부 차이가 예. 나는 입장에서 마당에 과연 그 합의가 되겠냐. 다만 예. 제 생각에 원론적인 그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하야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원칙적으로 탄핵을 갖다가 계속 추진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물밑에서는 워낙 지금 이견 차이가 많을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만 해도 벌써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 그런데 지금 탄핵은 있죠. 예. 지금은 벌써 야 3당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박의 의지가 중요한 모습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비박이 상당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야 3당이 탄핵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그 비박의 어떤 동조가 없는데 예. 이게 되겠냐.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저게 아마 그 야 3당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원론적인 비난 네. 이런 거와 그다음 탄핵은 원칙적으로 추진한다 외의 거. 네. 그 외에 뭐 날짜라든가 하야 일정 이런 걸 지금 도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오기는 힘들 구체적인 건 것이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 야당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눈치를 지금 아, 엄청나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마당에 그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뭔가를 따지는 지금 입장에서 예. 통일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거는 진짜 연못구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국민의당에서는 비박계 설득이 없으면 탄핵안 우리가 표결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래도 탄핵해야 된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우 원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야 3당 모임에서 넓게는 이제 여당에서는 4월 퇴진, 6월 대선을 이제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네. 그 입장에 관한 검토도 있겠지만 당장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 일단 첫 번째 탄핵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 붙이기로 했는데 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24시간 지나서 해야 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최소한 어떻든 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으로서는 정의당은 무조건 지금 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추미애 대표가 오늘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었지만 금태섭 대변인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 얘기 나오면 과연 오늘 발의해서 내일 통과시킨다고 할 게 오늘 발의하면 그걸로 끝이죠. 왜냐하면 이제 3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박지원
예, 국민의당 대표 얘기처럼 지금 사실상 비박을 끌어들여 참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나왔을 때 9일까지 일주일 연기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다. 오히려 밀어붙이려면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예. 국민 일반적인 여론은 하야가 아니라 심지어는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에서는 하옥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당 세력 간의 분포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탄핵이 어려운 입장인데 만약에 탄핵에 해가지고 현재 성사가 안 돼버린다. 부결이 돼버린다. 그러면 대통령은 심지어는 임기 단축을 약속했던 모든 거 끝났다라고 해버릴 수 있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끝나는 줘버리는 것이다. 상황이고 예. 그러면 또 하나의 전국은 국민들은 또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게 정말 평화적인 집회 시위라고 세계적인 칭송을 받았는데 네. 국민들의 입장과 그러니까 민심의 입장과 정치권의 수용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예. 집회는 과격화되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전국은 또 혼란스러워지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준 비박계의 입장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비박계는 협상은 앞으로 계속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시점까지도 들어가는 건지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4월에 퇴진하는 거를 당론으로 정했고요.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는 1월에는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점이 합의가 안 된다면 그게 합의가 안 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 합의는 안 됐죠. 예. 그 결론은 명백히 나왔고요. 네. 지금 추미애 대표는 아마 1월 달에 했던 게 탄핵을 하지 않을 테니 1월 달에 대통령이 물러나는 걸 갖다가 아마 제의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게 대통령 이야기한 대로 4월쯤 물러난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무성 대표도 아마 더 이상 물러날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합의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로 보입니다. 안 될 거다. 그럼 안 될 거면 이거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안 된 거죠. 안 된 거. 그러면 탄핵 표결에 비박계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근데 탄핵 표결에 비박계가 지금 참여하기도 진짜 힘들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졌죠. 근데 예. 합의가 안 되면 탄핵 표결을 하겠다는 지금이야 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말할 수 있겠죠. 예. 지금이야 지금 비박계가 이때까지 탄핵을 강력히 주장했다가 예. 그 이틀 전에 대통령이 이 말 한다고 지금 하야 일자도 안 박은 채로 우리가 탄핵에서 물러나겠다 이러면 비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비박이 이런 태도로 돌아선 것은 네. 있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서청원의 친박 쪽에서 예. 비박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 의중을 전부 다 알아봤을 겁니다. 예. 알아보면요, 이 비박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지 보수가 정권을 놓치는 데 대한 반대는 아니다. 이거 정권을 예. 놓치는 걸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비박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제3지대가 됐건 반기문 총장이 됐건 문재인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하야라든가 탈핵을 해가지고 만약에 성사시켜 버리면은 선거가 60일 이내에 그냥 60일 넘으면 안 된다는 게 벌써 헌법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한 2월, 1월 예. 선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헌법적으로. 그러면 반기문 총장 들어가지고 1월 중순에 지금 들어온다고 이제 말을 내놨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사실상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불가능하죠. 정권은 그냥 문재인 대표 드십시오 하고 주는 거니까 비박으로서는 그걸 네. 막아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에 참석 안 하거나 네. 그다음 합의를 하더라도 그 대통령 하야 일시를 그 반기문 총장이 와서 충분히 대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때를 아마 그 대통령 물러나는 시기로 하지 않을까. 추미애 대표의 오늘 1월 퇴진 얘기는 그렇다면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가급적인 빨리 지금 대선을 치르자는 쪽 같습니다. 예. 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오늘 제안했던 1월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퇴진을 약속하고 탄핵을 그만둘 경우 2월설도 나오고 예. 여당에서는 4월 얘기하니까 그러면 3월쯤 중간으로 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4월 나올 때까지가 다른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좀 두고 봐야겠고요. 일단 그 몇 군데 언론사들에서 지금 3차 담화 발표 이후에 새누리당 비박 계열에게 일단 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결렬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나왔을 때 예전보다는 탄핵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예. 예컨대 동아일보에서 어제 조사해가지고 오늘 발표했던 설문조사를 내용 했죠. 보면은 31명 응답자 중에서 15명 정도가 지금 이제 계속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정도 해가지고 예. 많이 줄었죠. 이런 아마 공적인 발표가 됐을 때 맨 처음 나왔던 것이 한 45명 정도에 참여해가지고 31명, 2명 나오고 이럴 정도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추미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바로 대통령 그냥 바로 하야라는 거 아니냐, 직을 그만두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둬서 1월설을 얘기했던 거다라면요. 나머지 어떤 접점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일정을 구체화시킨다면은 그 퇴진 일정까지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상 직무정지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하는 것을 중간에 꺼내본다면 혹시 조금 뭔가 협상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예컨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한테 거의 전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역할하는 정도 있다면은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는 중간 정도 의견은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근데 느낍니다. 그게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걸 국회에 맡기겠다는 거기에 따른 건데요. 예. 근데 그게 국회에서 사실 뭐 이 어떤 합의안, 그 야당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대로 따르라 했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따를 것인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마치 그 담화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도 받겠다 그러다가 뭐 자기 자신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받겠다. 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어떤 안을 제시할 때 이게 대통령 마음에 드는 안이 아니면은 예.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 또 거부할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네. 문제의 처리가 적어도 야당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절충의 가능성 있는 네. 걸 가지고 대통령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맞지 상황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막무가내로 막아버린다면요 민심의 과격성뿐만이 아니라 전 정치 자체도 더 복잡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유신체제 때는 우리나라의 의회 정치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 계열들은 사실상 반체제 운동을 해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그 정도를 만약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이 이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결정 나버린다면 아니면 대통령의 지금 제도적인 우위의 힘을 가지고 결정해버린다면은 저는 민심뿐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큰 혼란을 겪게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약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요. 대통령이 뭐 다음 주쯤에 국회에서 잘 합의가 안 되니까 내가 4월에 물러나겠다. 혹시 이런 담화를 4차 담화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퇴진 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탄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구체적인 탄핵 일정까지 발표해 버린다면은 새누리당은 탄핵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이건데 민심의 변화는 이제 특별수사본부 역할은 끝났으니까 국정조사와 특검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국정조사인데 국정조사 기관보고 등을 통해 가지고 무슨 새로운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새로운 여론 조성의 변도는 특별하게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는 이 민심에 대해서 일단 거리를 두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민심이 어떤 언론에 의해서 일부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야기했지만은 오도된 민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민심에 대해서 벌써 거기에 응했으려면 벌써 하야 일정을 나왔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어떤 그리고 친박들이 어떤 민심을 고려한 그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로드맵 네.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그 계산된 방법하에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4월 그 퇴진론도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서는 그 3차 담화 때 네. 우리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이 날짜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하면 야당도 어떻게 또 다른 태도를 취했을 건데 제 생각에는 고의로 안 한 겁니다. 고의로 안 하는 거다. 국회에 그 공을 던져놓고 그 청와대에서는 국회에서 이런 게 잘 조율 안 될 걸 아니까. 네, 국회와 싸워라. 이런 비박이 또 의도가 어떻게 있었다는 태도를 거죠. 변할 예. 줄 그 예상하니까 국회에 던져놓으면 국회가 그 통일안은 못 만들어 올 것이다. 예.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굳이 예. 청와대가 나서서 내가 4월에 물러나겠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청와대의 고도에 계산된 어떤 지금 그 수 던짐에 지금 야권이라든가 비박들이 지금 조금 당황한 것 같다 그런 느낌 듭니다. 예. 자, 아침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게 내 정치 인생의 최대 후회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 탄핵에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 담화 이후에 입장이 굉장히 급선회했습니다. 근데 중요 고비마다 항상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좀 굉장히 처음에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 3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었죠. 예.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그런 걸 꺼냈다가 나중에 한 하루 반 정도 지나면 걷어들이던 그런 것이 반복돼가지고 예, 지금도 30시간의 법칙을 시점은 좀 얘기했는데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3차 담화에서 그대로 지금 간다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물론 크게 봤을 때 우리 전국 전반이지만은 네. 개별적인 세력으로 보자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가장 타격을 받을 거다 했죠. 그랬는데 지금 하루 반 동안 전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추미애 대표를 만났는데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김무성 대표 진영에 좀 연락을 해봐서 속내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 이래 간다면은 지금 이른바 내부의 친박들의 목소리도 반성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탄핵이 된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얘기하고 예.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선택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지금 기존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면은 김무성 전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책임지고 이끌어내라라고 지금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저는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최근의 상황을 적어도 탄핵으로 안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명예롭게 퇴진을 시킨다면은 저는 공동의 책임을 누가 되느냐. 친박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무슨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고 나올 것이 네. 아니라 친박들도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서 책임질 만한 사람들은 우리도 정치에서 은퇴하겠다라는 것을 했을 때 적어도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일 것인데 지금 마치 뭐 잘한 것이 있는 것처럼 고개를 내민다거나 또 민심에 관해서 과거처럼 여야 게임이라든가 급진 세력 이걸 내 가지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 보면은 네. 저는 이것이 해법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뭔가 조금 분위기를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전국을 더 어렵게 만들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박들이 만일 정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번에 국정 논의 책임을 진다는 건 진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예. 친박들이 같이 장. 근데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있죠. 예. 지금 대권 난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는 진짜 대권을 포기했을 것인가? 대권 포기한 건 맞는데 과연 권력 요구를 갖다가 완전 내려놓은 것인가? 그건 그건 아니라고 아닐 봅니다. 그랬으면 사실 이번에 예. 비박들 이래 주동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안 하죠. 본인이 정계 뭐 거의 은퇴 수준 비슷하게 할 건데, 근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결국 개헌, 이걸로 인한 권력 분점, 이걸로 계속적으로 어떤 일정 부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상태라면요, 탄핵에 지금 동조해서는 안 되죠, 김무성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해버리면 선거가 곧 열리고 개헌자도 못 꺼내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예. 생각에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네. 이게 될 수 있으면 탄핵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대통령 하야 시점을 늦추면서 네. 이런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또는 반기문 총장의 귀국 이렇게 해가지고 반문재인 네. 세력을 좀 규합해가지고 어떤 걸 도모하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 상태에서는 과연 문재인 대표가 탄핵에 지금 처음에 강력하게 30시간의 법칙이라 얘기했지만 이미 대통령이 그걸 딱 던지니까 생각해 김무성 대표가 예. 보기에는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워낙 성나 있어서요. 이 민심의 촛불이 국회, 비박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면은 비박계에 큰 책임을 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민심을 보는 것을 과거처럼 이렇게 여야의 게임이라든가 또 강경 또 좌익 종북 세력이 뭐 조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 이제 주로 민심이 집회를 했을 때 주로 현재 여당이 그런 쪽에 이제 전략을 썼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그때는 국민적으로 모두가 반성하자라는 시기였었는데 어느 국면에서부터 마치 이게 여야의 게임으로 갔다가 급진 세력이 계속 세월호 특별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이번의 경우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 촛불 비면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했던 김진태 의원 상당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다시 뭐 어제 그제 보니까 김진태에다가 김종태 의원까지 나서서 이름도 이렇게 뭐 비슷합니다. 계속 나오고 예. 있어서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먹혀 들어갈지 저는 민심이 그건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이 복잡한 전국 속에서 지금 저는 궁금한 것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기문 총장의 생각도 생각이지만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문 세력들 전부 다 예.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가 더 중요하고요. 반기문 총장 근데 그 이때까지 어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번 대선에 꼭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120%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그 귀국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도 1월 1일 그랬다가 그게 잘못된 거다 1월 중순으로 고쳤는데요. 그것도 모든 걸 지금 맞추는 게 가장 어느 시점에 귀국해서 네. 어떤 식으로
서로 그냥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뭐 여권, 야권, 야권은 제가 볼 때 안 갈 것 같고 예. 어느 지역에 하고 손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한가 네. 지금 계속 저울질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일단 탄핵안 표결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급한 불은 끈 것 같고요. 이번 게이트 수사를 특검으로 어제 이제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동안 수사했던 검찰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종결이 되니까 고맙다고 했겠죠. 네.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면 뭐 기분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과연 얼마나 그동안에 남아진 과제를 할 수 있을지 또 남겨진 추가적인 과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관건이 되겠죠. 예. 바로 출범과 동시에 야당 내부에서 조금 불편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박영수 변호사의 검찰 내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불편한 기색을 했었는데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누가 가든 간에 검찰 출신이면 이런저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법관 출신을 하자. 네. 그래서 대법관 출신들의 몇 사람을 했었는데 고사하고 등등 해가지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 다 후보자 다 이제 검찰 출신을 해가지고 이제 박영수 변호사가 된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이전 경력으로서는 주로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현재 야권 계열에 해당되는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고 예. 중수부장했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야권에서 조금 중립적이고 야권 성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최재경 수석 관련해 가지고 네. 네트워크 있던 분이어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본인은 당연히 원칙과 법에 따라서 민심을 반영해서 잘 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고검장과 서울 고검장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결속력은 있죠. 예. 법관들 결속력으로 비교가 되지 아. 않습니다. 뭐 군 비슷하게 전후에 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비슷한 시점에 근무를 예, 했다면 제가 그 조성식 검사장하고 예. 박영수 고검장이 어제 그 처음에 청구됐을 때 결정하기 전에 제가 우리 법인에 검찰 출신 변호사였는데 의견을 안 물어봤거든요. 누가 될 것 같냐. 네. 거의 100% 박영수 검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성식 그 검사장 강력만 거의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골 중에 강골이라고 합니다. 권총 차고 조폭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하고는 청와대가 뭘 하고 싶어도 딜을 하고 싶어도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근데 박영수 검사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DJ 정권 초기에 사정비서관도 하고 그다음 중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했거든요. 여기는 상당한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예. 재벌 총수는 누구를 부르고 누구는 놔두고 이런 걸 전부 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분은 말이 통할 사람이다라고 청와대에서 청와대 쪽에서는 판단했을 아마 것이다. 최재경 수석이 그런 걸 바로 예. 결정할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네. 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악을 택하자. 그게 아마 박영수 검사장이고 네. 아마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빨리, 3일 내에 결정하게 돼 있는데 네. 뭐 이거는 돌아볼 것 없이 그리고 빨리 결정함으로써 마치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는 불응했지만은 특검 수사에는 마치 이렇게 잘 따르겠다는 예. 그런 이미지를 주는 데 성공한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네. 여 변호사 얘기처럼 나왔을 경우에는 그 말이 잘 통한다면은 현재 청와대 쪽 말보다는 국민의 민심의 말을 잘 통하기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한다면 그랬으면 아주 좋은 좋을 결과를 것 낼 수도 있겠죠. 네, 자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 눈과 귀가 주목돼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